수학적 모델링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함수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삼각함수입니다. 이 삼각함수는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공학 분야, 상당수 많은 분야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하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원둘레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표시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원둘레상에 있는 점까지 거리는 원의 반지름과 같으니까 원의 반지름을 r로 놨었으니까 이 길이가 r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양의 x축으로부터 이루는 이 선분 OP가 이루는 각이에요. 양의 x축과 선분 OP가 이루는 각을 반시계 방향으로 잴 때를 플러스 세타, 시계 방향으로 잴 때를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도형으로부터 다음 같은 것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는 우리가 보통 중학교 교과 중에서 삼각 B를 정의할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삼각 함수를 정의할 때는 빗변분의 높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도형으로부터 원의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원의 반지름 r분의 y좌표예요.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기를 원의 반지름분의 x좌표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약속할 때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약속을 하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중에 와서 배워서 정의해서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는 것도 더불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 볼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시로부터 다음같이 제곱을 해서 더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변변 제곱해서 더해보면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인데요. 자, r제곱을 묶어내면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자, 이제 여기에서 편의상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볼까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본다면은, 자, 여기 1사분면이 있도록 가정할게요. 이거 편에서 이거 x가 되고 이거 y, 즉 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양수니까 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에다 y제곱을 더하면 r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곧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으려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은 1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곱 공식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역수를 취해서 만든 함수,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다 다시 식을 변형하면 양변을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주어진 식은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의 제곱이 됐죠. 그리고 코사인의 제곱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돼서 또 다른 제곱 공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번 식의 양변을 이번에는 사인의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양변을 사인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코탄젠트의 제곱이 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1이 될 것이고, 사인의 제곱의 역수니까 코시컨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은 또 다른 제곱 공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제곱 공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다루다 보면 이런 제곱 공식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런 제곱 공식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각 4분면마다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에서는 x하고 y가 모두 다 양수죠.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입니다.
3, 4분면에서는 xy가 모두 다 음수죠. x도 음수이고 y도 음수예요. 4, 4분면에서는 x는 양수이고 y가 음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 삼각함수, 기본이 되는 이 세 개의 함수에 대한 약수로부터 각 4분면마다 이들의 부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x하고 y는 점의 좌표가 되는데요. 1, 4분면에서는 얘네들이 모두 양수죠. r도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입니다. x하고 y가 모두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 4분면에서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죠. y는 양수지만 x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러나 이 y가 양수니까 r은 양수거든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인은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 4분면에서는 xy가 동시에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예요. 하지만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이 양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젠트가 양수면 탄젠트 역수인 코탄젠트도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볼까요? 4, 4분면을 보면은 x는 양수이지만 y가 음수예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리고 얘는 양수이고 얘가 음수니까 전체 음수예요. 그래서 코사인만이 x가 양수가 되니까 코사인만이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4분면마다 잘 살펴보면 부호를 이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결하게 써보면은 여기는 모든 삼각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만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만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역시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항등식도 정의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이었었는데요. 이런 부호까지도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다음같이 외우면 좀 편리하겠네요. 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데요. 자, 이렇게 4분면의 순서대로, 즉, 그림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얼싸, 안고, 빙빙 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부호를 결정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모든 삼각함수의 부가 플러스고 여긴 사인만이, 탄젠트만이, 코사인만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얘네들이 각각 뒤집어진 것도 각각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가 돼요. 사인 역수니까 코시컨트도 여기가 플러스, 탄젠트 역수니까 코탄젠트도 여기서 플러스, 코사인 역수니까 시컨트도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얼싸 안고 빙빙 돈다 이렇게 외우면은 삼각함수의 부호를 기억하는 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제곱 공식이라든가 삼각함수의 부호를 파악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이 세타는 보다시피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이 세타는 회전각이었는데요. 이 세타를 쭉 펼쳐서 풀어서 표시한다면은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인의 그래프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타축을 쭉 펼쳐서 표시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수평점선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경계를 나타내고 세로 점선들은 전부 다 2분의 파일에 대한 식을 끊어놓은 겁니다. 2분의 파일에 대한 건 뭐냐면 회전각에서 볼 때는 90도씩을 끊어놓은 거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로 점선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이제 사인 그래프는 사인 함수의 정의로부터 r분의 y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를 다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는 r을 1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그냥 결과만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윤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그려지고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노란색 실선이 y는 equal sin, 자, 여기 세타인데요. 그냥 편해서 여기를 x라 씁시다. 그래서 여기를 y라 쓴다면은 y equal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의 윤곽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8 때는 여기서부터 이거 세타 대신에 x를 쓴 거예요. 펼쳐놓은 여기가 1, 4분면에 해당되고, 요 각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2, 4분면에 해당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되니까 3, 4분면에 해당되고,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니까 여기가 4, 4분면에 해당돼요. 자,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을 때는 y가 양수지요. 사인은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양수예요. 이 그림, 이걸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삼각함수 사인이 각각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예요.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3선면과 4선면에서는 음수예요. 그리고 여기 사인 함수는 보다시피 x축을 통과하는 점들이 다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이 0이 되는 값은 사인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본 결과 x는 이퀄 n파이, 즉 정수의 파이예요. n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값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0이 되는 값들은 이런 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고 원점에 B를 꽂아서 180도 회전시켜버리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포개지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라는 것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코사인 그래프는 보다시피 원의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요. 자, 이제 반지름 r을 1로 보고 그냥 저기 x좌표를 그냥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대응시켜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자, 이 코사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 코사인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면 y축에 대해서 반을 접으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포개져서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입니다.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0이 나옵니다.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은 x 이퀄 2분의 홀수의 파이예요. 2n 플러스 1 파이.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2n 플러스 1로 써도 되고 2n 마이너스 1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항상 이렇게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등등해서 코사인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래프의 경우를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양수, 4사분면에서 양수예요. 그리고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음수죠.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예요.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과 부호 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탄젠트의 그래프는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의 윤곽은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보니까 탄젠트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죠.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이 나오니까 이런 값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얘도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코사인과 사인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지만 탄젠트 그래프는 이거 탄젠트 그래프예요. 이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도 보다시피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삼각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데요.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다음같이 최대 최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y는 이퀄 a 그리고 사인을 갖고 할게요.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플러스 c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오메가 b x b 그리고 c는 그냥 임의의 상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함수 y는 이퀄 사인 x가 가장 기본 모델이라면 이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이 이거예요. 자, 이제 x 대신에 오메가 x 플러스 b를 쓰고 앞에 a를 곱하고 뒤에다 c를 더한 것 뿐이거든요. 자, 이런 모델에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다면 좀 더 일반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주기, 그리고 뭐 진폭, 그리고 주파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대값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값 말 그대로 맥시멈 밸류 값은 정의 자체가 다음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의 절대값 플러스 c로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정의합니다. 최소값은 미니멈 밸류 값은 a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플러스 c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기를 결정하는데요. 주기는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주기는 오메가의 크기분의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예요. 2파이가 기본 주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의 크기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주파수라 하는데요. 주파수는 프리퀀시의 약자를 써서 F라 씁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주기의 역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위에 거의 역수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의 크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주파수라고요. 여기다 좀 더 써볼까요? 그리고 이제 진폭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다섯 번째, 진폭이에요. 앰플리튜드에서 진폭은 뭘 나타내냐면 보통 이제 A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아, 여기 A를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그냥 진폭이라만 말을 합시다. 진폭은 뭘 나타내냐면 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가지고 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진폭은 맥시멈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가지고 둘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거 다시 쓰면은 이게 맥시멈 이게 미니멈이니까 위에서 거 빼봐요. 빼는 거거든요. 그럼 C가 주어지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A의 절대값이 2배 나와요. 근데 2로 나눴으니까 그냥 A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 쓸까요? A의 절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폭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진폭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걸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뭐 사인이든 코사이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진폭이 됩니다. 여기가 진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 1에서 마이너스 빼면 2, 둘로 나누면 1이니까 여기가 진폭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진폭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은 공학적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최대, 최소, 주기, 주파수, 그리고 진폭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니까요.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각함수를 다루다 보면 여기 이렇게 제곱 공식이 있었는데요. 이 제곱 공식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라든가 2배각 공식, 반각 공식, 그리고 곱을 합체로 바꾸거나 합체를 곱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식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덧셈 공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 대한 증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벡터를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을까요? 자, 먼저 사인 덧셈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러면 신, 코, 푸, 코신 이와 같이 돼요. 사인 덧셈 공식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뺄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신, 코, 마, 코신 이와 같이 됩니다. 외우기 좋게 그냥 신, 코, 푸, 코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기 쉽게 신, 코, 푸, 코신 이렇게 외울 거고, 얘는 신, 코, 여기 또 맞았을까요? 다운표를 쓰지 말고 그냥 맞았으면 신, 코, 신, 코, 마, 코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사인 덧셈 공식,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 마, 신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도 푸, 신이와 같이 됩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인데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덧셈 공식도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얻어지는 부가적인 현상인데요. 바로 2배각 공식입니다. 1번과 3번 시기에서 각각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사인 2알파가 되겠죠.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고 잘 보세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똑같잖아요.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2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2배각은 2신코가 돼요. 사인 2알파는 2신코예요. 외우기 좋죠?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식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코사인 2알파가 되죠. 여기서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입니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는데,
자, 우리는 앞서 여기다 썼다 지웠던 제곱 공식 있잖아요. 그 제곱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접 더하기 사인 접은 1이 되기 때문에 사인의 접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접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배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코사인 알파의 접은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접이니까 바꿔 쓰면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접 또 사인 알파의 접을 빼는 거니까 2배 사인 알파의 접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사인 2배각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알파의 접 마이너스 1로도 바꿀 수 있고 또는 1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의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식은 나중에 접분할 때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다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2를 좌변으로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넘기고 나눠버렸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나중에 접분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배 사인 알파의 제곱을 좌변으로 이완하고 코사인 2알파를 우변으로 이완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들은 나중에 적분할 때 꼭 필요한데요. 뭐 할 때 사용할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 대신 x로 바꿔놓을게요. 코사인 x의 접을 적분하시오라고 한다든가 사인 x의 접을 적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얘네들은 다이렉트로 직접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변으로 바꿔야 됩니다. EX, DX로 얘도 반드시 이 자체로는 적분이 안 돼서 우변으로 바꿔야만 적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 2배각 공식으로부터 얻어졌던 이 제곱을 오른쪽에 2배각으로 쓰는 걸 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럴 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각 공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냐면 이 식에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각의 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각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이죠.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각의 2배거든요.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했으니까 2분의 알파의 2배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을 계산하면 똑같은 논리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각의 2배니까 알파가 됩니다. 이것을 각의 반을 갖고 만들었다 해서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공식처럼 자꾸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곱을 합차로 바꾸거나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적분할 때 필요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와 부호,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 진폭, 뭐 이런 것들, 덧셈 공식, 2배각 공식, 그리고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과 반각 공식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곱을 합차로 바꾸는 거,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삼각함수를 합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정역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이 함수의 정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의 정역을 계산할 때 보다시피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여기 1-2배 코사인 x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넘기고 나눠버린 것, 즉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것, 이 그림을 활용하도록 하죠.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0, 얘가 1이면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는 요 각은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좌우 대칭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3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있는데 이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의 2파이 주기함수라서 그대로 이 식에다가 2파이만큼을 계속 더해도 똑같은 게 반복돼요. 또 이쪽으로 2파이만큼을 계속 빼도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정역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따라서 x의 범위는 2분의 1이 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가 돼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또는 x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아니면 돼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요 왼쪽 걸 갖고 따져도 되고요.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간격이 3분의 파이면 요 간격도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6파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이거 3분의 5파이. 요걸로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요 두 개로 계산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랑 이왕 썼으니까 요걸로 할까요? 3분의 5파이가 아니면 됩니다. 3분의 5파이가 아니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죠.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니까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계속 주기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2n파이 또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가 아니거나 또는 3분의 5파이 더하기 2n파이가 아니면 됩니다. 이때 n은 뭡니까? n은 정수입니다. 단 n은 정수예요. 그래서 이제 정역은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분의 5파이를 안 쓰고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꿔놔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은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또한 수학적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우리 교재 1장 후반부 1장 4절과 5절에서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지수함수가 정의가 이렇다, 로그함수의 정의는 이렇다,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렇다, 이런 정도만 알아보기로 하고 좀 더 많은 성질들은 4절과 5절에서 각각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지수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y는 이퀄 b의 x승꼴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꼴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b는 미치라 얘기를 하고 x는 지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이 아닌 양수란 조건이 있어요. 1이면 무조건 1에 몇 선 해봤자 1이니까 의미가 없어서 보통 1을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로 약속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조건이 둘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인지 아니면 1보다 큰 밑인지를 가지고 구별하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래프 윤곽이 달라집니다. 지수함수는 증감수나 또는 감수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밑에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이에요. 여기 적었던 삼각함수 여러 가지 성질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까요? 자, 둘 다 y는 이퀄 b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b의 조건은 1이 아닌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보다 큰 양수인 경우와 그리고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로 구별해 보도록 하죠. b가 1보다 크니까 알기 쉽게 10 정도 넣어보세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자꾸 커지죠. x가 커질 때마다. 그래서 이게 x가 커질 때마다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끄럽게 연결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나고요. y = bx는 보다시피 x가 커질 때마다 함수가 커지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역은 전실수범이고 치역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0,1을 반드시 지나고요. 자, 이번에는 b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b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b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라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줄어들겠죠. 10분의 1의 1승, 10분의 1의 2승, 10분의 1의 3승 하면 할수록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자꾸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x가 커질 때마다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도 0,1을 지나게 되고요. 자, y는 이퀄 bx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정역은 둘 다 전실수범이고 치역은 둘 다 0보다 큽니다.
이제 지수함수가 되라 이렇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직선이 y = x였을 때 이 파란색 직선하고 이제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우리가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대략 그려보면 자 0,1에 이 y =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가 1,0인데요. y = bx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하고 이 주황색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 사실 문자로 바꾸고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다시 또 배울게요. 역함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y는 이퀄 로그 bx로 쓸 것이고 이 로그의 밑이라고 이건 로그의 진수랍니다. 자,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클 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1,0을 지나고요. 이 함수는 정역은 0보다 크고 치역은 전실수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밑이 0과 1 사이였을 때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대략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가 0,1이면 여기도 1,0이고요. 자, 그래서 왼쪽의 주황색은 밑이 1보다 클 때고 오른쪽의 주황색은 밑이 0과 1 사이일 때입니다.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고요.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로그는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진수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치역은 전실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시 수학적 모델링 할 때 즐겨 나타나는 그런 함수들이고요. 각각 1장 4절과 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장 2절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래 함수들을 분류하라. 즉 어떤 함수인가요? 라고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수함수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쭉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이건 지수함수고요.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듭제곱 함수입니다. 또는 뭐 다항함수라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4차의 다항함수예요. 오름차수로 쓴 것 뿐이고요. 얘도 다항함수입니다. 얘는 뭐 거듭제곱 함수라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다항식의 사칙연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듭제곱근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수적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그런 꼴로 되어 있으니까 대수적 함수 범주 안에 속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1장 2절에서 수학적 모델링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 다항함수라든가 그리고 거듭제곱 함수 그리고 또 뭐 유리함수 그리고 대수적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쌍곡함수도 역시 공학적으로 또는 또 자연과학 분야에 있는 여러 분야를 모델링할 때 또 나타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앞으로 우리 미분적 분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된 함수라는 것을 저자가 언급하고 있던 것이고요. 우리 뒤에 가면서 수학적 모델링을 어떤 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절마다 뒤에 가면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장 3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